뉴스키너에게 펼쳐질 차원이 다른 프로그램. 뉴스킨의 새로운 얼굴이 될 지식 토크쇼. 전도처럼 밝게, 환하게, 새롭게 태어날 살롱드 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되게 예쁘죠? 네, 너무 네, 예뻐요. 네. 좋은 공간이 있군요. 그렇죠.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전무. 예. 네. 오늘 주제 힌트가 되겠습니다. 뉴스킨 갈바니. 네. 아유, 두구두구두구. 오늘의 주제는 전기와 네. 미세 전류. 그 역사를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뭐냐면 벌써 정전기가 생긴 거예요. 2000년 전에 처음 딱 발견이 됐어요. 길버트라는 사람. 아, 길버트? 요거를 많이 이제 들어봤어요. 라이덴병이라는 게 처음 네. 개발이 됐어요. 이거는 마술쇼도 나와요. 예. 마술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마술쇼. 무슨 얘기예요? 마술쇼? 영화 중에요. 네. 일루셔니스트라는 거. 오! 네, 있어요. 거기 보면 해적의 마술사들이 어떤 이런 전구 네. 공이 있었고 네, 네. 아니 그냥 뭐 배구공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이렇게 마술사가 이렇게 네, 네. 포즈를 하면요 어. 공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공중부양이에요? 공중부양이죠. 그때 미세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어. 전류를 올리면 서서히 이 정전기 때문에 공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마술사들이 이렇게 연기를. 올라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사람들이 저런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느냐, 무슨 속임수냐, 바로 전기를 통한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술쇼.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술이 마법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다 기술이 네. 있는데 예.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런 것도 좀 더 정교해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는 딱 떠오르면 에디슨이 떠오르듯이 에디슨부터 활발히 퍼진 걸까요, 교수님?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피레침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예, 피레침을 개발하면서 이게 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에디슨보다 무려 80년이 앞선 사람입니다. 전기를 담을 그릇도 그릇인데 전기를 어디서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번개입니다. 하늘에서 그렇죠, 내려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빠직. 이게 예전에는 번개가 바로 집에다 치거나 바로 건물에다 쳤어요. 이거를 좀 어떻게 피해갈 수 없을까? 말 그대로 피뢰침인 거죠. 번개를 피해가는 침, 이 말입니다. 그 피가 피할 피예요? 네. 오. 문과.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지붕에다가 침을 딱 세워 놓으면 여기에 쳐서 이게 라이덴 병에 아까 개발했다는 그쵸. 그 라이덴 병에 요 전기가 확 들어가게 되면서 집에는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프랭클린의 피레침입니다. 길버트도 그렇고 프랭클린도 그렇고 예. 에디슨만 외쳤던 제가 좀 진짜 계속해서 부끄러워지네요. 우리가 에디슨 하면 보통 이제 백열 전구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처음 만들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 전기를 이용한 어떤 뭐 램프 이런 게 사실은 그 19세기 초반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은등 같은 게 이제 그런 종류예요. 가로등으로도 쓰이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밝아요. 뭐 초를 켠 거하고 비교하자면 뭐 한 초 뭐 3,000개, 4,000개, 초 몇천 개가 이렇게. 진짜 밝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밝고 그리고 이제 열도 많이 나고 뜨거워서 이게 이제 전력 소모가 좀 아무래도 많으니까 가정용으로 쓰긴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나온 게 백열 전구인데요. 그 에디슨이 처음 만들었다기보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백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에디슨은 이거를 굉장히 좀 개량을 많이 했어요. 좀 오래 가면서 값싼 재료가 없을까. 요거를 이제 에디슨이 이제 찾아냈는데 뭐 몇천 가지 소재를 사실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그 불에 태운 무명실. 그게 이제 뭐 태워봤더니 시간이 꽤 오래 가더라. 뭐 45시간 동안 지속되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에디슨이 뭐 백열 전구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근데 에디슨 얘기 좀 끝장을 볼까요? 네. 몇 년 전에 에디슨을 모티브, 주인공으로 이제 삼은 영화가 개봉이 되셨어요. 이제 커런트 워라고 그쵸. 이제 전류 전쟁이라는 영화인데 전기로
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의 그 이야기예요. 드디어 이제 돈을 19세기 중후반에 에디슨이 그 추구했던 방식이 직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경쟁자였던 이제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회사에서는 이제 교류 방식을 택했어요. 근데 그 교류 방식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테슬라. 전기차. 그 유명한. 네, 니콜라 테슬라. 그래서 교류를 할 거냐, 직류를 할 거냐. 네. 이거 가지고 사실 이제 표준을 정하는 문제잖아요. 표준을 정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교류로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직류는 그 당시 기술로는 이렇게 멀리까지 송전을 못했어요. 그렇죠. 전력 소진을 예, 가지고 몇 마일 정도니까 그럼 뭐 동네마다 발전소 세워야 되냐. 그래서 교류를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엄청난 수력 발전소를 짓는데 그거를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따내게 됩니다. 예. 바로 그런 점이 그럼 니콜라 테슬라가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테슬라는 일단 자기 기술에 대해서 돈 받는 거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왜? 이 지적 재산권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뭐 에디슨은 원래 알고 있었고 테슬라는 뭐 요즘 난리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너무 흥미롭습니다. 전구에서 이제는 전기차까지 전기로 이루어지는 세상에 진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전기하면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우리가 뭐랄까 위험한, 아주 조심해야 되는 예.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네. 나오는데 전기 이러면 딱 뭐야 감전된다. 그렇죠. 뭔가 고압 전선. 지지지지. 저 옆으로 뭐 절대로 그 밑에서 공놀이 하지 마세요. 그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그게 전기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감전된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평소에 불안감이 있나요? 없잖아요. 미세 전기를 어떻게 한 기계 안의 어떤 장치에 잘 저장시킬 수 있는가? 전기를 하면 감전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역사적 과정이 이제 참 흥미로울 겁니다. 예. 소름. 이렇게 두 번째 주제로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넘어가나요? 이제 미세 전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구에서 자동차까지 진짜 전기의 변화는, 변신은 무죄인 것 같은데, 전기와 미세 전류 하면은 우리가 아까 자석 말고 자석 봤잖아요. 자석하고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그게 이제 자석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를 그 발견한 사람이 이제 영국의 그 마이클 페러데이라고 하는 이분의 대표적인 업적이 뭐냐면은 뭐 한마디로 이제 발전기의 원리를 이제 알아내신 거예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전선이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전선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변하면은 이제 전류가 흐른다. 이제 네.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내셨죠. 근데 이거는 그냥 번외로 궁금한 건데, 그런 누가 이런 걸 발견했다 몇 년도에 이런 걸 교수님들은 다 그렇게 외우세요? 지금 신기해서. 재밌는 거 외우세요. 진짜요? 기억에 남는 거. 이름과 연도까지도. 예. 와, 대단하십니다. 자, 역시. 그러면 미세 전류가 뭔지 그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전류가 뭐냐면은 그 단위 시간에 그 전기 성질을 가지는 전하량이 얼마나 변하냐.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양이에요. 보통 이제 1mA 대충 그 밀리암페어. 미만의 이제 약한 전류를 이제 말해요. 우리 몸 안에도 흐르는 네. 전류가 네. 있다고 봐야 되나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오. 그래서 미세 전류가 1mA라고 하지만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전류는 더 작아서 느끼지는 못하지만 40에서 6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활동이 근육도 움직이고 또 이 심장도 뛰고 이런 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칼슘이나 또 칼륨, 나트륨 이런 거는 양이온이고 염소라고 하는 클로라이드가 음이온이거든요. 얘네들이 끊임없이 이동을 하면서요. 미세한 전류를 띠고 있는데 동물들이 다 그런 미세 전류를 띠고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게 전기뱀장어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전기를 많이 띠잖아요. 전기 변장을 보니까 뭐 650V? 우리 가정용 네. 전압보다도 훨씬 높은 전기를 내고
그러면 우리 몸 속에서 생체 전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세 전류가 흐르고 생체 전기라는 건데 어느 정도나 일정하게 유지가 될까요? 사실 나이가 들면 아 내가 기운이 빠져 이런 얘기를 하죠. 당연하죠. 자연스럽게.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생체 에너지는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근육 양도 줄어들고 신진대사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순환도 줄어드니까 그만큼 에너지 발생도 줄고 이 미세 전류 활동도 줄어들고 그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개별로 네. 그 줄어드는 정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좀 그쵸.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은 나이일 때는 젊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나이가 이제 50, 60, 70, 80이 되면 동년배여도 나이가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걸 전류를 남들보다 더 많이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법이 있을 거예요. 원장님 말씀이십니까? 자기소개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네요. 네, 그 비법을 이제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근육량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호르몬 부비가 왕성해야 되니까 영양적으로도 좋아야 되겠고 숙면도 잘해야 돼. 뭐 흡연을 한다든지 또 술 그렇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안 해주는 게 아무래도 전류도 잘 에너지도 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몸속에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다 알았는데 그럼 생체 전기인 미세 전류 연구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연구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이탈리아입니다. 제가 볼 이탈리아. 때는.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갈바니라는 사람. 아, 우연히 조수가 실수를 했어. 그 실수를 한 게 보니까 생체 전기 이렇게 개구리 뒷다리에다가 멀리 꼽았는데 저 개구리가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어요? 벌떡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 이거 몸 안에 전기가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딱 세우고 생체 전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사람에게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돼서 연결이 됐던 거죠. 예. 현재로 올수록 미세 전류에 대한 그래요? 논문도 많고 발표도 많아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체 로봇 같은 것들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데 작은 나노 카메라. 로봇 같은 거 이렇게 로봇. 돌아다니면서 네. 백신을 대신하고 막 이런 네. 얘기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려면 걔도 뭔가 에너지를 얻어야 될 텐데 네. 근데 우리 몸속에는 이미 이제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아. 전기가 있으니까 미세 전류를 활용하는 분야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아 뷰티, 그렇습니다. 뷰티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하는데 뷰티 분야로 미세 전류가 넘어왔어요. 이 정체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아닌가요? 아 저거 예. 저거. 예, 저거, 예. 예나 지금이나 진짜 여성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 피부에 대한 관심은 뭐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남자들도 맞아요. 맞아요. 칙칙함이나 피부 탄력, 네. 화사한 브라이트, 거. 예, 브라이트. 그렇죠. 그런 시술 같은 거는 갑자기 하는 고액 과외 같은 거. 피부과 가고 피부 관리술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홈뷰티 선호한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진짜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오셨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